안녕하세요. 지옥 문 앞에서 유턴하고 돌아온 30대 초반의 여자 회계사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여기저기 인사드리고 다녔었는데 파혼했다고 하니 주변에서 이유가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네요. 차마 내 얼굴에 침 뱉기라 이야기할 순 없고 익명의 힘을 빌어 이곳에 한번 써봅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가 되실 거예요. 저는 작년에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특정할 순 없지만 의사만큼의 프라이드가 있는 직업군이고 연봉도 꽤 높았던 사람입니다. 저보다 2살 많지만 제 연봉 2배인 능력 있는 사람이고 외모도 괜찮았어요. 연예인 권상우 씨 닮았단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만큼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여러모로 귀공자 스타일이었지요. 저 역시 그렇지만 그 사람도 대치 퀴즈로 자라 부모님의 철저한 학군지 관리 및 엘리트였고 집안도 당연히 좋았어요. 어머니가 의사시고 아버지는 공기관 임원으로 퇴직하셨으니까요. 그런 사람과는 대개 소개팅으로 만날 것 같았지만 우리는 한강에서 러닝하다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가 더 인연이라고 생각했고 불같이 뜨겁게 연애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양가에서도 서로 교제하는 걸 좋게 생각하셨기에 연애 1년 넘어가면서 자연스레 결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서로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서로의 비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비밀까지는 아니고 삶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정확히 일치했어요. 은근히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이건 이야기 끝에 가서 얘기해드릴게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고 양가에 이미 인사도 드린 상태였습니다. 상견례 전이지만 언제 식을 올리면 되겠다고 날짜까지 대략 잡아놓은 상태였지요. 양쪽 친구들과도 이제 얼굴 트며 지내자며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도 소개시켜 주었어요. 남친은 저에게 약사하는 유부남 친구, 홍콩 오가며 사업한다는 미혼 친구, 그 둘만 저에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자긴 친구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연락하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 소개해줄 만큼 친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힌트였는데 당신은 몰랐네요. 저는 꽤 발이 넓은 편이고 졸업해서도 다 만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동창들 묶어서 한 번씩 자리 가졌어요. 남친은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었는데 유독 저희 중학교 동창 친구들 모임에서 쾌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 중학교 동창들은 승무원 하는 친구도 있고 특이하게 부모님 공장을 물려받은 사장님 친구도 있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공기업 등 정말 다양한 직군에 있어요. 거기 특히 예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20대 때 비서하고 얼마 전 퇴직해 자기 사업하겠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미연이고 저와도 꽤 친했습니다. 비서를 10년 가까이 해서 그런지 성격도 단아하고 말도 참 예쁘게 하는 편이었어요. 저와도 1년에 2-3번씩 따로 만날 정도로 말이 잘 통했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관계였죠. 제가 소개팅도 2-3번 시켜줬었고요. 남자 보는 눈이 좀 높았었는데 본인 주변엔 그 급에 맞는 사람이 없다며 저에게 소개팅 주선을 많이 부탁한 편이었어요. 저도 그 친구를 좋게 봐왔기에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줬고요. 솔직히 100이면 100, 다 제 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제 친구도 몇 번 만나긴 했었는데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난 결혼할 사람 찾고 있어. 연애를 해도 진지하게 하는 편이고 그런데 내가 너무 눈이 높은 건지 다 마음에 차질 않네. 소개시켜줘서 너무 고마워. 라더군요. 그래도 늘 매너 있게 거절하는 편이라 제가 주선자로서 부담이 없었어요. 그 친구라면 뭔가 믿음이 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다 같이 호프집에서 기분 좋게 한잔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미연 씨 말이야. 내 친구 소개시켜줄까?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아직 남자친구가 없대? 내가 몇 번 소개시켜줬어. 그런데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나 봐. 홍콩 산다는 내 친구 어때? 남친이 말한 그 친구는 솔직히 말해 외모가 너무 별로였습니다. 키도 제 친구보다 작을 듯하고 얼굴도 미안하지만 너무나도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외모도 좀 보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하니 남친이 엄청 웃더라고요. 그렇게 배 잡고 웃는 거 사귀면서 처음 봤습니다. 제 친구에게 그렇게 관심 가지는 것도 처음 보았고요. 그래서 장난식으로 뭐야? 미연이한테 관심 있어? 라고 눈을 흘기며 물었더니 남친이 팔짝 뛰면서 자기는 그렇게 불려우같이 생긴 스타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강아지 상을 좋아한다나? 여튼 여자로서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지만 말을 착하게 해서 좋게 본 거라고 정말 몇 번이나 강조해 말하더군요. 그렇게 그 모임을 하고 몇 주 뒤 남친이 심심한데 제 친구들 모임이나 한 번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친구들이 없어서 심심하다고요. 심심하다는 표현도 사귀며 처음 들었지만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들과 더 친해지려는 노력인가 싶어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제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 다 다양해서 재미가 있다며 그 친구들이랑 모임을 한 번 더 갖자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자기가 거하게 쏠 거라며 루프탑 바도 예약했어요. 뭐 제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쏘는 거 제 어깨도 올라가고 좋긴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모임을 또 가졌지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친은 술 마시며 화장실 자주 가는 걸 싫어해서 일부러 도수 높은 술만 마십니다. 맥주를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제 친구 미연이는 맥주만 먹습니다. 도수 높은 술은 입에 대기만 해도 토할 것 같다면서요. 제 남친은 보통 술자리에서 주종 같은 사람이랑 가까이 앉는 게 좋다면서 회식을 하든 모임을 갖든 꼭 자기처럼 소주나 양주 먹는 사람들 옆에 앉아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미연이가 옆에 있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 미연이가 맥주를 권하는데 사양 않고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자기 맥주 싫어하잖아. 오늘은 웬일로 맥주를 잘 먹네? 오늘은 좀 땡기네. 더운 날씨잖아. 남친이 살짝 얼굴이 빨개지며 얘기하더군요. 뭐 저도 그날 술이 취해서 기분 좋게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상했던 점은 또 있었어요. 그날따라 남친과 제 친구 미연이가 유독 화장실에 자주 갔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3시간 정도 시간을 같이 했는데 그 시간 동안 8번은 좋게 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둘이 자리에 없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도 모임은 즐거웠기에 별 신경은 안 썼습니다. 모임 이후 남친은 카톡이나 전화상으로 항상 미연이 욕을 했어요. 너무 말라서 별로라던가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꼴불견이라고 하질 않나. 원래 사람 자체에 크게 관심 없던 사람이 그렇게 미연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전부 험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관심이었음을 당시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도 저와 남친은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집을 장만하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며 야근이며 주말 특근까지 도맡아 하려고 하더군요. 솔직히 양가에서 도와주시는 돈으로 신혼집을 장만하기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책임감 가지는 모습을 보니 가장 노릇 제대로 하려나 싶어 생각하고 좋게 봤어요. 그렇게 며칠 바쁘게 지냈고 저는 전라남도 출장이 잡혀서 일주일 정도 서울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때 일이 터지게 되었지요. 출장 마지막 날, 제 다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잠깐 통화 가능하냐고 진지하게 묻더군요.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네 결혼할 사람 말이야. 아무래도 미연이랑 뭐 있는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남친 어제 회사 끝나고 뭐 했어? 회식 있다고 하던데? 여의도에서 했다고 그러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자 친구가 한숨을 쉬며 모든 얘기를 해주더군요. 자기 아는 사람이 여의도에서 카페를 하는데 제 친구 미연이가 와서 카푸치노 2잔을 사가더랍니다. 제 친구가 미연이랑 찍은 사진을 그 카페 사장도 SNS에서 본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미연이가 그 카푸치노를 2잔 사서 길가에 서 있는데 누군가 차에서 내려 미연이에게 인사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미연이 가방과 커피를 받고는 조수석 문까지 열어주며 에스코트하고 둘이 차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얼굴이 너무 눈에 익어서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얼마 전에 친구 SNS에 올라온 저희 모임 사진에서 본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제 남친이었던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헷갈린 건 아니겠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카페 장사 몇 년이라 사람 얼굴 잘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차 종도 이야기해줬어요. 제 남친 차가 맞더라고요. 특이한 색이거든요. 너무 충격받아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오한이 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모르는 척 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서울 올라가 다시 남친 만났습니다. 미연이랑도 연락했지요. 둘 다 저에게 시침이 떼더군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 개망신 주려고 했는데 참 어이없게도 친구가 먼저 저에게 고백하더군요. 나 사실 네 남친이랑 만나. 그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내가 전부터 결혼하고 싶었던 그 이상형이야. 네 약혼자로 만난 게 너무 안타까울 만큼 나 그 사람 많이 사랑해. 이제 서로 알게 된 지 1달 조금 넘었지만 더 이상 누구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만나보려고. 뭐라고? 너 제정신이야? 그 사람 나랑 결혼할 약혼자라고.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미연이는 전에 없이 싸늘한 얼굴과 말투로 저에게 쏘아붙이듯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길. 그동안 내가 너랑 왜 친하게 지냈는지 알아? 네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그나마 제일 괜찮아서 소개받으려고 친하게 지낸 거야. 너 학창시절에 나랑 급이나 맞았니? 그나마 공부 하나 잘했지만 완전 찌질이었잖아. 그런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지. 라며 정말 악마같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제 남친이 그동안 야근하고 출장 갔던 거 다 자기 만나느라 거짓말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간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친구 미연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래도 20년이나 너무 친구잖아. 그러니까 너 혼자 친구였다고. 내 남친이 너한테 미안해서 헤어지잔 말을 못하겠단다. 그래서 나라도 해주고 빨리 관계 정리하려고. 당장 내 앞에서 내 남친 번호 지워. 미연이는 팔짱을 끼며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나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연이는 제 폰을 빼앗아가듯 제 폰을 마음대로 열어 제 남친 연락처를 바로 지워버리고 차단하더군요. 그래서 그거 막아보려고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미연이가 참 뻔뻔하게도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저더러 정신 차리랍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 남친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며, 그런 부자의 집안 좋은 남자는 자기가 꼭 가지고 싶었다며 이제 자기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고 떠나더군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뒤 정신을 차려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제 번호가 차단되어 있는지 받질 않았어요. 그 이후로 남친 집에도 찾아가 보고 회사에도 찾아갔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잡으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을 만큼 진지하게 교제한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건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사과 받고 싶었어요. 사과만 받으면 좋게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 절대 얼굴 한번 안 보여주더군요. 제 부모님도 가슴 아파하며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결혼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뒤로 몰래 우셨고요. 그렇게 되니 저는 가슴 속에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모두가 그년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동안 뒤로 호박씨 같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앞에선 공부 안 한다고 하면서 새벽 3시까지 불 켜놓고 공부하던 옛날 일부터 친구 남친 뺏었던 2번의 전적 등 온갖 험담으로 제 마음을 달래주려 하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할 사람과 어이없이 끝내게 되었지요.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 제 전남친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얘기 못 들으셨냐고 저희 헤어졌다고 울부짖으며 이야기하니 다 안다며 사과하고 싶으니 만나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만난 전남친 어머니는 찬물을 들이키며 아니, 너랑 결혼한다고 하던 애가 갑자기 어디서 되도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쪼르잖아. 보니까 직업도 별로고 집안도 안 좋던데 나는 그런 애 싫다. 나는 너 같은 며느리라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헤어져? 전 남친의 어머님은 철저히 제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수 이별 당한 것까지는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다 이야기하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치사한 놈이었냐며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거기서 어쩐지 모르게 더 연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죠. 어머님, 그 사람 자기 부모 믿고 돈 펑펑 썼어요. 집도 어차피 부모님이 다 해주실 거라면서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저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 공부할 수 있게 밀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더 감격하면서 자기 아들 같은 사람에겐 저 같은 참한 며느리가 딱이라며 안타까워 우시더라고요. 그 이후 미연이가 전화를 하더군요. 너 우리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길래 나 같은 건 너랑 비교도 안 되게 모자라다고 하시는 거야?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해주기로 하셨다는데 나랑 하면 안 주겠다 하시잖아. 그렇게 소리치는 미연이에게 저는 웃으며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연이가 너 다시 내 남친 잡으려고 우리 어머님 꼬드겨 sus었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 남친이 너한테 넘어가나 보자 하며 약올라 하더군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충격도 어느새 거치고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미연이가 연락을 해서는 지 남친한테 전화 건 적 없냐며 요즘 자꾸 발신자 제한이 뜬다고 욕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친한테 전화 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인간한테 매달리는 건 제 부모님한테 죄송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뭐 때문인지 미연이는 사귀면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래도 시집 한번 부잣집으로 가겠다는 일념에서인지 제 전남친 부모님, 그러니까 미연이 예비시댁에 바짝 엎드려 잘해 결국 결혼 허락을 받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허무했지만 금방 잊으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미연이가 또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임신을 했다며 웃더라고요. 이제 네 전남친 아빠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직 마음이 있다면 당장 정리해. 자꾸 내 남친한테 전화 걸지 말고. 알겠어?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넘어 미연이가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임신을 해? 대단하다. 그래, 그 사람 뭐라니? 아직 얘기는 안 했어. 재수없게 왜 웃고 지랄이야? 이제 이야기할 거거든? 그래, 꼭 이야기 잘해라. 웬만하면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정식으로 하지 그래? 아기 참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팁 고맙다. 아무튼 이제 내 남친한테 구질구질하게 전화 그만하고. 미연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너무 웃겨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제 전남친과 저의 추구하는 결혼생활 모습이 맞는다는 건요. 사실 전남친은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정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걸 전남친의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용해 전남친과 결혼하려는 저를 더 좋게 봐주셨던 거죠. 저 역시 딩크의 삶을 원했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면 딩크로 살며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살자고 늘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전 남친이 아빠가 된다고요? 정말 얘기 재밌겠다 느껴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몇 주 뒤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전 남친 술집에서 통곡하고 난리가 났대. 결혼할 사람이 바람이 났다면서? 그 남자애 임신하고는 자기 애라고 거짓말까지 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애가 네 앤지 다른 사람 앤지 어떻게 아냐니까 그냥 자기는 안다면서 입 다물고 울기만 하던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웃음이 터져나왔지요. 사실 내 전남친 무정자증이야. 나 그거 알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고. 제 말에 친구가 경악하더군요. 그리고는 얘기해주길 미연이가 산부인과 진단서 들고 예비 시부모님과 남친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서프라이즈 하듯 임신 소식을 공개했다네요. 아기 기다린다고 알고 있는 예비 시모가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완전 썩어 있더랍니다. 남친이랑 예비 시부는 얼굴이 터질 듯이 시뻘개져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소리를 지르며 당장 꺼지라고 했다더군요. 심지어 미연이는 제 전남친에게 뺨까지 맞았답니다.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제 전남친이 그 와중에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더군요. 매일 발신자 제안으로 전화 오는 게 사실 그 바람녀였던 거죠. 전남친은 그게 저라고 둘러댔던 거였고요. 그렇게 둘은 완전 파탄이 났습니다. 저는 제 전남친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가 무정자증인 걸 소문냈고 미연이 역시 다른 남자애를 임신했으면서 사기 결혼하려 했다는 걸 동창들에게 모두 소문냈습니다. 두 사람 완전 나락같지요. 전남친 새끼는 얼굴 못 들고 다녀 이제 이직할 거라 하더군요. 미연이 그녀는 아예 흔적조차 안 남기고 서울에서 사라졌고요. 애를 낳았는지 지웠는지 그 후 소식은 모릅니다. 저는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남자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걸 제대로 알았고 또 친구도 가지치기 했습니다. 전화 위복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봐요. 그리고 그들에겐 인과응보라는 게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옥에서 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호 때문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겪은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신우만큼 시어머니도 정말 원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저는 3년 전쯤 결혼했고요. 결혼하자마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 이용해서 미국으로 유학 다녀왔습니다. 1년 반 코스이고 남편도 그 시기 맞춰서 외국에서 이것저것 경험해보겠다고 회사에 특별 휴가 같은 건 내서 저 미국 가 있는 반년 후에 저 따라 미국 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외국에 가게 될 걸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집도 안 구하고 결혼했습니다. 양가는 재산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둘 다 평범한 수준인데 반해 남편이랑 저는 직장이 좋은 편이라 둘이 합쳐 월 1,500만 원 정도 법니다. 남들은 그럴 거면 왜 그리 급하게 결혼을 했냐 물었지만 이유는 남편 같은 사람 놓치기 싫었고 또 서로 너무 사랑했습니다.
꼭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진 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남편과 일단 부부로서 연을 맺고 이런저런 어려움 극복해 나가며 성장하고 싶었어요. 여튼 그래서 결혼식 올리고 나서 남편이 살고 있던 투룸 빌라에 제가 옷까지 들고 가 바로 살림 합쳤고 미국 가는 것이 확정되어 홀가분하게 정리하고 떠난 거예요. 제가 먼저 출국해야 했는데 남편은 한국에 조금 더 남아있다 오니 알아서 빌라며 짐 정리 맡기기 편하더라고요. 다만 제 차가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벤츠 한 대를 뽑았어요. 엄청 고급 세단은 아니고 조금 스포티한 느낌으로 여자 혼자 많이 타고 다니는 모델이에요. 제 드림카였고 정말 아꼈기에 사실 미국에도 가져가고 싶었지만 불가능했고요. 미국에 3년 이상 머물 거라면 중고로 팔 거였는데 1년 반 정도니 애매해서 그냥 한국에 두고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반년 정도 맡아 관리하다가 남편마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 자동차 정비소에 월 관리비 같은 건 내고 맡기기로 했어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미국 오기 전에 제 차 잘 맡기고 왔고 저는 차 걱정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미국 유학 생활 즐기다 돌아왔습니다. 귀국하고 일주일 뒤에 정비기사에게 전화해 차를 찾으러 가겠다 연락했어요. 그런데 직원분이 엄청 당황하면서 제 차는 이미 관리 대상이 아닌 걸로 뜬다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거기 서비스 맡겨놓고 미국 왔다 돌아온 거다. 설명했더니 가족분이 인계해 갔었다더군요. 누가 그걸 가져가요?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도난당한 것 같은데요? 인수자 알려주세요. 아, 네. 인수자가 이혜연 씨로 되어 있네요. 이혜연이요? 우리 시어머니인데 가져가실 리가 없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내고 가져가셨는데요. 위임장도 있어요. 그리고 보관관리비는 서류상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0%씩 떼고 다시 가족분 계좌로 입금 넣어드렸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하필 중요한 미팅 일정이 있어서 홍콩에 가 있는 상태라 전화조차 되지 않았고 저 혼자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어요. 시댁에 먼저 연락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말 안 하고 차 있는 곳부터 갔어요. 사무실에서도 난리가 났더군요. 제가 서류 다 보여달라고 하니 정말 가족관계 증명서 여러 장이랑 위임장이 있더군요.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에게 차를 보낸다는 위임장이요. 제 이름으로 사인까지 되어 있길래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서류 조작이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넘긴 업체도 고발할 거라고 큰소리치니 높은 분들까지 다 나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군요. CCTV 보여달라고 하니 저장 의무인 6개월이 넘어 확인이 힘들대요. 분을 삭히며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다혜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 전화 드렸는데요. 그래. 새아가 무슨 일이냐? 어머님, 제 벤츠 가져가셨어요? 벤츠?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 차를 맡겼잖아요. 그곳에 1년 두기로 되어 있었는데 차 맡긴 지 2달도 안 돼요. 어머님이 찾아가셨다던데요? 그럴 리가. 내가 그걸 왜 가져가니? 그러지 말고 일단 진정하고 좀 기다려 보려무나. 어머님은 갑자기 엄청 당황하시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도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새아가 미안하다. 네 신우가 그 차 딱 한 달만 쓴다고 허락 좀 받아달라 했는데 그걸 가져가서 잊고 있었나 보구나. 내가 당장 돌려놓으라고 할게. 미안하다. 응?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 차를 쓰는데 왜 제 허락을 안 받고 어머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우리 딸이 지 오빠한테 물어봤었나 봐. 그런데 지 오빠가 절대 안 빌려준다고 허락을 안 해줬나 봐. 그래서 속상하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머님이 위임장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대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 걔가 한 달만 쓴다고 해서.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아니 단 하루라도 제 허락을 받게 하셨어야죠. 왜 어머님이 제 차를 마음대로 빌려주고 그러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뒷목까지 뻐근해질 정도였어요. 제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도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니 이내 기분 나쁘시다는 듯. 아니, 그래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 그 차 당장 갖다 놓으라고 하면 되잖니? 망가졌으면 내가 몇백이 들어도 고쳐 놓으라 할게. 됐니? 어머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 차를 마음대로, 그것도 서류 조작까지 해서 가지고 가셔놓곤 왜 이러세요? 서류 조작이라니. 우리 딸이 너 불편해서 연락 못하는 게 딱해서 내가 해줬다. 그러니까 올케가 돼가지고 신우한테 좀 살갑게 잘했으면 좋았지 않니? 그리고 너도 참 그래. 1년 반이나 넘게 미국 가 있을 거면서 차 없는 가족한테 넘겨주고 가면 좀 좋아? 어떻게 한 번을 물어보질 않니? 우리 딸이 도봉구에서 종로까지 매일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거 너도 알잖니? 그게 왜요? 그거 딱 하니까 제가 미국 가면서 아가씨한테 차 넘겨줘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지도 못할 만큼 제가 곁을 안 내줘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어머님, 어떻게 제 탓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아가씨한테 연락해볼게요. 세아가 너무 세게 다그치지 마라. 걔가 철이 없어서 그랬는데 한 번만 좋게 넘어가주라. 응? 가족이잖니. 그 말에 더 열이 받더군요. 언제부터 제 신우가 살가운 가족이었을까요? 참고로 신우는 저 싫어해요. 결혼하기 전에 인사 갔을 때부터 저를 안이 꼽게 보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제가 오빠보다 덜 잘나서래요. 자기 오빠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직장도 좋아, 돈도 잘 버는데 저는 키도 작고 인물도 별로고 직장도 평범해서요. 그런데 그건 신우가 잘 몰라 하는 말이지. 저는 공공기관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평균 연봉도 저희 직장인 남편네보다 더 높고요. 그걸 시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전달해준 시어머니도 솔직히 말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조금도 고맙지 않았고요. 신우가 잘났으면 모르겠어요. 공부도 못하면서 의대 진학하겠다고 삼수했어요. 의대요? 약대는커녕 서울 4년제도 들어갈 만한 데가 거의 없어서 비인기 학과 찾고 찾아 겨우 인서울 했습니다. 당연히 전공 못 살려 취직했고 제 연봉보다 반토막이고요. 그런 신호 단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습니다. 꼬박꼬박 존대에 아가씨라 불러주며 저 싫어하는 거 알아도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 아량 베푼다는 심정으로 생일 챙겨주고 그랬지요. 그래서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한국 비운 사이에 제 차를 마음대로 훔쳐 탈 수 있는지요. 신우에게 전화하니 안 받더군요. 시어머니가 미리 귀뜸했겠지요. 새언니가 전화할 거라고요. 안 받으니 더 열받더군요. 그래서 카톡 보내서 차에 대해 다 알게 되었으니 당장 가지고 와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한참 안 읽다가 한 3시간쯤 뒤에 읽더군요. 그리고 답장 계속 없다가 띡 오는 말이 죄송한데 못 드려요 였습니다. 그거 보고 눈이 뒤집혀 바로 전화했더니 받더군요. 아가씨, 내 차 당장 갖고 와요. 경우 없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류까지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걸 빼돌려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차 끌고 다니는 거 무슨 심보예요? 언니, 미안해요.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은 필요 없고요. 당장 갖고 와요. 죄송한데 못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러면 내가 말 좋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흥분하자 신우가 그러더군요. 언니, 저도 딱 한 달만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타다 보니 편하고 그래서 못 드렸네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요. 차 지금 수리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수리요? 왜요? 그게 지난주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전에 사고 난 거랑 겹쳐져서. 뭐라고요? 사고가 났는데 그게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실성할 지경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차 나오는 대로 연락할게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저 주시면 안 되나요? 저한테 싸게 파세요. 저도 그 차 정들었네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됐고, 어디다 맡겼는데요. 내가 당장 찾아가게. 언니, 꼭 이러셔야 되겠어요? 그냥 좀 좋게 넘어가요. 가족끼리. 그놈의 가족끼리라는 말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더군요. 시어머니도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고 하고 신우도 그 얘기를 하니 정말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건가 싶은 심정이었어요. 더 말 섞기도 싫어서 당장 공업사 얘기 안 하면 경찰 신고한다고 했죠. 언니, 신고요? 왜요? 왜긴 왜겠어요. 절도로 신고하는 거지. 그리고 서류 조작 그거 작은 일 아니에요. 웃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무슨 경찰까지 오라고 해요? 언니, 그러지 말고 내가 언니한테 갈게요. 신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1시간 만에 제가 있는 곳으로 오더군요. 고개 숙여 미안해 할 줄 알았는데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언니, 일단 차 뺏어 쓴 건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언니한테 물어봐도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차는 필요한 시기였기도 했고요. 허락 안 해주면 안 타는 거지. 사고방식이 특이하네요, 아가씨. 좀 급해서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결혼하고 싶어서요. 그게 제 차랑 뭔 상관인데요. 남자친구가 포천 살거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데려다 주려고. 환장하겠네요. 그런 거 안 궁금하고요. 내 차 가지고 사고 어떻게 났는지, 수리 상황은 어떤지, 언제 갖고 올 수 있는지나 말해요. 그리고 나 이번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각오해요. 언니, 근데 듣자 하니 너무하시네요. 신우이가 사고가 났으면 몸은 괜찮은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신우가 급발진하며 되려 화를 내더군요. 제가 지 걱정을 안 해서 화가 났답니다. 그래도 꼭 참고 미안하다 사과하러 온 거라면서 가족끼리는 이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걱정이요? 팔다리 멀쩡한데 뭔 걱정이요? 아, 사실 머리를 크게 다쳤나 이제와 의심이 들긴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언니 진짜 치사하네요. 네, 언니 마음대로 해요. 저 뻔뻔한 거 이제 하셨어요? 공업사 번호 알려줄 테니까 언니가 돈 내고 찾아오세요. 안 그래도 수리비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언니 태도 보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이참에 연 끊어요. 다신 안 보면 되죠. 신우는 그렇게 막장으로 나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그때 남편이랑도 연락되었고 저는 대성통곡을 하며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안 그래도 신우가 차 빌려달라 부탁했었는데 욕하며 끊어냈었다더군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일정 앞당겨 빨리 한국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혼보다는 낫지 않겠냐 하니 남편이 알겠다더군요. 저는 바로 경찰서부터 갔습니다. 그리고 신우를 절도로 신고했고 제 차를 맡긴 그 업체도 고발했어요. 그 후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신우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우에게 연락이 오자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울고불고 난리 쳤다더군요. 시어머니가 기겁해서 저한테 전화해 어떻게 이런 일로 신고까지 할 수 있냐고 다그치시더군요. 그러게 적당히 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진 안 하지요. 법대로 안 하면 평생 그 벌은 못 고칠 것 같아 제가 대신 교육시켜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자식 교육 똑바로 안 하셨으니 제가 가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동안 시어머니, 시아버지 차례로 저 만나 미안하다 사과하셨지만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체랑은 합의했고요. 신우는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친구들 불러 탄원서를 써오고 뒤늦게 변호사 선임하고 난리를 쳤나 본데 결국은 빨간 줄 그어줬습니다. 깜빵까진 안 갔지만요. 민사소송도 했어요. 차를 1년 사이 3번이나 사고 냈더군요. 문 한 짝은 교체해야 하는데 신우가 돈 없어서 그냥 타고 다녔고 그게 문제가 되어 다른 문도 고장났어요. 그리고 어디서 연석을 긁었는지 차량 하부에도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어서 차값이 그야말로 똥값이 되었습니다. 살 때는 8천만 원이었는데 중고로 내놓으려 견적내보니 900만 원 준다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값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모두 청구해 1억 요구했더니 그제야 신우가 저한테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더군요. 자기가 남자한테 미쳐서 그랬다며 지금은 헤어졌고 회사에서도 잘릴 마당이라 그야말로 개털됐으니 한 번만 봐달랍니다. 돌아가라 하고 문 안 열어주니 나중에 시어머니랑 둘이 찾아와 울고불고 하시더군요. 그게 지난달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 아직 애도 없고 신혼인데 시댁이랑 이렇게까지 일이 얽히니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싶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이 심각하게 잘못했으니 미안해하고 어떻게 하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 그것도 1, 2년이지 시간 더 흐르면 결국은 신우 안 봐준 제 탓할 것 같아서 이혼도 진지하게 고려 중이에요.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남편은 그냥 그저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 저는 벤츠 하나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받는 갑의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봐주자니 신우랑 시모 언행이 너무 괘씸하고요. 특히 신우는 할 수만 있다면 깜빵도 넣어버리고 싶었어요. 집유로 끝났지만요. 이런 제가 너무한 건가요? 제 입장 되어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저는 화병 났을 겁니다.